안녕하세요. 5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기술과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술과 규모는 간단해요. 원리만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이 뭐예요? 도구, 기구, 기계 자체와 그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광의에서는 조직의 목표, 조직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의 기본 원리와 지식 체계, 지식 체계를 내재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조직론에서 기술의 의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데,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은 조직의 관리 체계, 즉 구조, 활동, 형태 등의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 이게 이렇게 인과관계가 딱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가정과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의 특성이 뭘 결정한다? 조직의 특성을 결정한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직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적 기술, 중계적 기술, 집약적 기술이 있는데, 연속적 기술은 뭡니까? 컨베이어 벨트처럼 A가 끝을 내야 B가 하고 B가 끝나야 C가 하고 이렇게 가서 X, Y, G까지 가는, 그야말로 앞에 사람이 끝나야 뒤에 사람이 끝나는 그런 순차적으로, 의존적으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대량 생산에 쓰이는 일괄적 작업 체제. 이때는 어떻습니까? 자원 구성화를 표준화하고 낭비를 배제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정말 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숙련도라든지 일하는 방식이나 시간, 투입되는 자원들을 표준화. 누가 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통제하고 싶죠. 자, 중개적 기술이 있는데, 상호 의존 상태에 있거나 의존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은행이 왜 중개죠? 돈이 있는 사람들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다음 통신, 우체국 같은 거죠. 운용의 표준화는 광범위하게 분산된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합니다. 자, 집약적 기술, 가장 높은 단계이죠. 어떤 사무를 변화시키고 특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기술의 선택이나 배합 순서 등은 처리 대상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병원, 조사, 연구 등의 조직에서 채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느낌이 오죠. 여기서는 그런 조직에 필요한 기술들을 채택하고 그 기술을 채택한 조직의 특성이 고스란히 기술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 중개도 마찬가지고요. 연속적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즉,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의 특성이 조직의 특성을 결정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죠. 자, 기술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복잡성, 그 다음에 특수성, 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자, 1958년에 영국의 남동 에섹스 지방에서 우드워드라는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조직의 크기는 기술 복잡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기술이 복잡하면 할수록 계층 수가 늘어나고 통제 폭이 넓어지고 관리자 수가 늘어나고 의사결정이 단독이 아니라 집단적 의사결정을 선호하게 되더라. 중요한 특성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계층 수 늘어나고 통제, 관리자, 의사결정. 자, 그 다음에 기술의 특수성. 특수한 걸 했더니 하위 부서수가 늘어나고 계층 수도 늘어나고 감독자가 많이 필요하고 운영에 대한 명세도가 정밀해지더라. 자, 이게 기술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회 기술적 조직의 세 유형이 있는데, 기술의 다양성, 낮은 구조성의 조직, 기술이 중간이고, 자, 볼까요? 기술이 아주 다양하고 구조성이 낮아요. 왜? 전문가들이 많아서. 기술이 그냥 중간 정도 되고 조직도 중간 정도 돼요. 기술이 특수성이고 조직 구조가 높아요. 그러면 이때는 규범적이 필요하고요. 이때는 행태, 경험적이 적절합니다.
자, 다시 기술이 다양하고 구조성이 낮아요. 그러면은 프랙티컬한 게 필요하고 중간중간이면 그냥 뭐 적당히 하면 되고요. 여기서 기술의 특수성이 높고 구조성도 높다 그러면 규범, 개념을 강조하면 적절하더라.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 기술의 자동화와 구조를 보면 휘슬러 1970년에 컴퓨터를 사용하면 고용인원이 감소하고 부서수가 축소되고 조직계층 수가 감소된다. 파운스는 기술 자동화가 되면 과제 다양성이 감소하고 조직 체제 분석 방법이 장려되고 전문화가 감소한다. 왜요? 자동화가 되니까. 그래서 개인과 조직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기술과 개인 행태는 진보의 촉진자이고 사회문제 해결사가 되고 번영을 이끌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견해로는 개인 생활이 상실되고 사회가 복잡화되고 환경 오염도 초래하고 결국 인간 소외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조직 규모로 들어갈게요. Organizational size, 조직의 크기, 조직 규모는 조직의 크기, 규모는 조직 구조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조직 규모의 판단 기준은 뭐 구성원 수, 매출액, 뭐 자산 총액, 시설 규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분석을 해보면 물적, 구성원, 투입 산출, 재정 자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물적 능력은 병원이라면 병상, 학교라면 강의실, 그 다음에 뭐 공장이라면 뭐 넓이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조직 구성원의 수는 우리 회사 몇 명이 근무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투입과 산출은 고객, 학생, 졸업생, 매출액, 뭔가 내는 생산량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재정적 자원은요. 순자산, 기부, 지원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직 규모를 연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규모 결정 모형, 두 번째가 정보 처리 모형인데 이게 뭐 대단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ize as an Imperative Perspective는 조직 규모가 조직 구조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조직 규모는 공식화, 집권화, 복잡성에 영향을 준다. 당연하죠. 조직 규모가 커지면 복잡성이 증대되죠. 집권화가 높아지죠. 공식화가 더 세집니다. 왜요? 다수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 처리 모형은요. 조직 규모는 관리적 구조 안의 활동을 조정하는 비용으로 제한을 받는다. 조직 규모가 증가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 자, 이거는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정보 처리 모형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객관적 상황 변수는 뭐가 있다고요? 환경, 기술, 규모가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이론들을 배웠는데 중범위적인 이론적인 틀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학문적으로 발달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실증적인 어떤 연구 방법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일반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라는 게 환경에 관한 이론이었고요. 기술은 어때요? 기술의 복잡성이나 특수성이 증가하면 그거에 따른 조직의 특성은 더 복잡해진다.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사이즈, 규모는 어떻습니까? 규모가 클수록 조직 구조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공식화나 복잡성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조직 환경의 이해, 조직 기술의 이해, 조직 규모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학습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같이 의논하고 싶다, 우리는 꼭 만나고 싶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만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어요.